그 혹시나 형님들 에드벌룬 있으면 에드벌룬 좀 주세요. 네. 자, 브라이튼하고 에스턴 빌라. 요거 지금 보니까 배당 흐름 자체가 브라이튼 쪽으로 상당히 좀 몰리거든요. 브라이튼 쪽으로 몰린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브라이튼이 이제 감독발을 잘 받기 시작했어요. 그죠? 제르비 감독의 이 감독발을 확실하게 잘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첼시 상대로 4대 1승 리그 경기, 울버 상대로 3대 2승, 그리고 리그컵에서 아스날 상대로 3대 1승. 충분히 다득점의 경기들을 하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르비 감독의 이 전술 자체에서 문제점이 뭐냐? 공격 좋아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실점이 항상 많다 이거예요. 실점이 항상 따른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 말을 한 거는 뭡니까? 득점도 있을 것 같고 실점도 있을 것 같아. 난 충분히 이 두 경기가 난 오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국내 기준으로 해외 쪽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지금 언더 쪽으로 더 몰리거든요. 예. 근데 나는 이거 양 팀 다 득점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난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빌라. 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두 경기 치렀습니다. 1승 1패죠. 두 번 다 맨유랑 치렀고 한 번은 리그 경기고 한 번은 컵 경기 그죠? 근데 그래도 그 이 두 경기에서 봐준 게 뭡니까? 해준 게 뭐야? 빌라도 최근에 득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브라이튼하고 빌라하고 양 팀 순수 전력방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우세하다고 보세요? 순수하게 전력 대 전력으로만 딱 놓는다면 뭐 전술적인 부분 감독 이런 거 다 빼고 어디가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까? 홈 이런 거 빼고요. 원래는 빌라가 더 좋습니다. 빌라가 더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양 팀 다 전력 누수도 없이 백업들까지 충분히 기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양 팀 상대전적으로는 빌라가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뭐 무승부까지 포함해서도 오늘 이제 프렌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의 브라이튼이 느낌이 좀 다르죠.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잘 풀리기도 하고 그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폼 자체가 좋다 보니까 홈에서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오늘 브라이튼의 득점도 빌라의 득점도 있겠구나. 둘 다 득점이 가능하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오버 쪽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승패 쪽은 솔직히 브라이튼이 지금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근데 빌라도 분명히 득점 정도는 해줄 것 같아.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대1 무가 떴을 경우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까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이게 형님들 오버 찍는데 1대1 무가 뜨면 그죠? 자, 플럼. 자, 일단 플럼 같은 경우에는 시티를 그때 잡아낼 수 있었죠. 그 시티를 그때 칸셀로 퇴장으로 인해 가지고 잡아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극장골로 인해 가지고 졌죠. 지기도 했고 리그컵 가서도 플럼은 지고 왔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들쑥날쑥해요. 맨유도 경기력이 들쑥날쑥. 그리고 이제 그 미트로비치의 출전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 그죠? 그리고 이 둘의 상대 전적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맨유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블럼 상대로 통산 전적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맨유의 득점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고, 그죠? 근데 올 시즌에 맨유가 보면요, 올 시즌 맨유가 이 원정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원정에서 3승 1무 3패거든요. 근데 이 무랑 패를 제끼고 이 3승 있죠. 이 3승이 전부 다 한 골 차 승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원정에서 그 경기를 확 잡아가는 경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셈 상대로 1대 0승. 그 다음에 레스터 상대로 1대 0승. 레스터 이때 완전히 수비 망가져 있을 때도 1대 0으로 이겼죠. 그리고 에버튼 원정 가가지고 2대 1승. 다 한 골 차 승입니다. 곰탱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맨유가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풀럼한테 어떻게든 한타를 맞으면은 이 경기 잡힐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 자, 풀럼이 지금 올 시즌 홈 성적이 3승 3무 1패예요. 단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느 정도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이 둘의 기본적인 상대 전적은 맨유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가져가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맨유의 이런 모습들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한타 맞고 끝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풀럼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풀럼 프렌 갈게요. 자, 요거는 뭡니까? 제가 뭐 항상 강조하죠. 얘네 나오면은 뭐 끝났다 그죠? 뭘 강조합니까? 트루아 오버가 아니라 트루아 원정에서 득점. 예. 트루아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그 초중반기에 감독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원정 경기 작년 초중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요. 지금까지 원정 경기에서 딱 두 게임 빼고 골 다 넣었습니다. 예. 뭐 빠리고 멋이고 강팀이고 나발이고 골 다 넣었어요. 예. 딱 못 넣은 게 앞전에 랑스하고 지난 시즌에 니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정에서의 득점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트루아 올 시즌 원정에서 총 7경기 치렀거든요. 근데 6경기가 오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홈발 그 다음에 상대 전적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브레스트가 정배를 받는 게 뭐 어느 정도는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트루아의 득점의 가능성은 무조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양팀 다 전력 누수가 없기 때문에 전 트루아 프렌에다가 오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보반꿀은 어제 제가 안 간다고 했고 그죠? 보반꿀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간다고. 근데 앙반꿀은 가야 됩니다. 앙반꿀은 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앙제가 이제 당장에 올 시즌에 워낙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너무 안 좋고 지는 경기도 되게 많고 안 풀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앙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어떻게든 한타로 넣을 수 있는 애들은 있어요, 그죠? 부팔이라든지 뭐 벤탈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앙제의 득점 정도도 생각은 해야 돼. 그리고 최근에 득점이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앙제가 최근에 득점이 또 조금씩 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릴이 이 경기 좀 압도를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릴 감독, 폰세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약팀 만나면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릴이 그냥 무조건 후드로 칠 것 같은데 앙제 같은 경우에도 역습에서 한타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릴승, 릴마헨 이것보다는 차라리 오버가 조금 더 나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나는 앙제의 득점도 오늘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득점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앙제를 계속 반대를 깠지만 오늘은 앙제의 득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오버가 첫 번째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릴승을 가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감독의 성향, 홈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전력에서 누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릴 마엔까지도 충분히 건드려 볼만 할 것 같아요. 이 경기 2.5까지 줬잖아요. 1엔디까지는 충분히 건드려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몽페 랭스 올 시즌에 제가 뭐 몽페라고 앙제는 그냥 계속 반대만 가고 있죠. 근데 귀신같이 또 몽페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1무 5패죠. 올 시즌에 마찬가지로 몽페 같은 경우에 그냥 반대만 까면 돼요.
예,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오늘 몽페 같은 경우에도 중원에 초타도도 못 나오거든요. 중원에 한 명 빠지는 부분이고 랭스가 오늘 중원하고 저기 수비 쪽에 주전이 2명 빠져요. 예, 그라비언도 그렇고 플립도 그렇고 2명 빠지는데 근데 막상 양 팀 다 최전방은 좋아요. 양팀 다. 몽페 같은 경우에도 Y도 있고요, 그죠? 뭐 카즈리부터 사바니에까지,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발로곤 이토준야, 그죠? 제넬리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양팀 다 득점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몽펠이 홈이기도 하고 랭스의 주전이 빠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몽펠이 정배를 받은 거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랭스의 즉 그라비온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도 빠졌거든요. 그때 그 낭트하고 랭스하고 경기했을 텐데 제가 그때 그라비온 빠지니까 낭트도 득점이 가능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 경기를 제가 오버를 갔었거든요. 근데 랭스가 이 클린시트 했습니다. 막상 주전 수비수가 빠져도 실점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랭스 같은 경우에 6경기 무패 행진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펠이 분명히 한타 칠 가능성은 있겠지만 랭스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이 워낙 이 젊은 애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몽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전방에 있는 뭐 사바니에라든지 카질 이런 애들은 나이가 많잖아. 근데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젊은 애들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랭스가 지지 않는 경기 프렌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낭트하고 아작시오. 요거 좀 재밌습니다. 요 경기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꼭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경기. 자, 형님들, 올 시즌에 낭트가 잘합니까? 못합니까? 성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자, 근데요. 지금 그 낭트 같은 경우에 난 얘네의 행보가 참 너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단순히 뭐 홈에서 비비는 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네의 행보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얘네들이 20시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3분만 설명할게요. 20시즌 얘네들이 38라운드 딱 끝났을 때 몇이었냐면 18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리그왕 같은 경우에는 18위는 승강 플레이오프 치르거든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겨우 살아남았어. 그러고 나서 21시즌에 새 감독이 옵니다. 공바레 감독이라고. 이 감독이 원래는 되게 좀 이렇게 그 그냥 하브리그 감독, 잡 감독이었는데 오자마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21시즌에 9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쿠프드 프랑스 컵 경기를 우승을 하죠. 그래가지고 유로파를 갔어요. 근데 올 시즌에 유로파를 병행하다 보니까 낭트 같은 경우에는 뎁스 자체가 얇다 보니까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뛰기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어라? 유로파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습니다. 16강 플레이오프를 갔어요. 자, 근데 이 감독 한 명 바뀌었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세우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 일단은 유로파 일정 끝났고 이제 요 오늘 경기 치르고 나면은 또 휴식기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낭트는 오늘 존나 열심히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전력 누수가 있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잠시만. 팔로이스 빠지네요. 팔로이스 빠지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투삼이라든지 뭐 무투삼이 블라, 그다음 무투삼이 뭐 블라,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있노? 시몬, 그죠? 모하메드, 그다음에 뭐 지로토.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력상에도 솔직히 딱히 난 문제가 없다 봐요.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낭트가 이렇게까지 지금 리그에서는 잘 안 풀리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히 뭔가 리그에서도 이제 뭐냐면 유로파는 일단 일정이 끝났으니까 조별리그 일정은 끝났으니까 리그에서는 좀 확실히 이 승점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홈이기도 하고. 자, 근데 21시즌 이 아까 전에 감독 바뀌고 나서요. 자, 21시즌에 승격한 팀 두 팀 어딥니까? 트루아, 클레르몽. 자, 얘네가 21시즌에 승격한 두 팀이거든요. 근데 낭트가 21시즌에 홈에서 트루아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클레르몽 상대로 2대 1로 이겼어요. 자, 그리고 올 시즌에 22시즌 승격팀 어디 있노? 툴루즈, 오세르, 아작시오. 여기서 일단은 툴루즈랑 붙었습니다. 근데 3대 1로 이겼어요. 일단 어쨌든도 승격팀한테는 잡는다는 거예요. 홈에서 그것도 다득점으로. 그래서 야, 오늘 낭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쪽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뭐 크게 문제는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 경기 당연히 잡아갈 거고, 그리고 이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워낙 그러니까 저기 뭐냐, 낭트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무한이나 이런 애들한테 좀 약간 몰빵으로 득점을 했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워낙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득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낭트가 올 시즌 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배당을 이렇게 높게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경기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 그다음 체력적인 부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아작시오 상대로 오늘 낭트가 무난하게 좀 이겨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낭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팀 자체를. 왜냐면은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좀 되게 좀 드라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자, 스트라스부르, 로리앙. 요거 이상하죠? 배당 이상하죠? 예.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로리앙 오늘 퇴장인가? 두 번째, 스트라스 오늘 PK 받나? 세 번째, 리그 단 1승인 스트라스를 왜 정배를 줬을까? 그냥 가지 말자. 안 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나코. 확실한 거는 최근에 모나코 득점 폼이 좋습니다. 그죠? 득점 폼이 굉장히 좋아요. 딱 어느 느낌이냐면 작년에 이제 클레멘트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의 딱 그 정도 템포예요. 예. 니코 코바치 감독 경질되고 나서 딱 클레멘트 감독 오고 나서 딱 그 페이스예요. 네, 정말 잘하고 있는데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챔스를 병행하면서도 리그를 굉장히 잘 달려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지난 경기 리옹을 잡으면서 또 분위기를 또 다시 페이스를 되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그왕 내에서 두 팀 다 굉장히 좀 강팀이기도 하고, 그죠? 모나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모나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마르세유 감독, 이고르 투도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의 그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원정에서 약합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지금 3승 1무 2패인가? 그런데 그 잡은 팀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잡을 만한 팀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무승부 뭐 브레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인가 어디였지? 아무튼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도 못 잡아낸 경기도 있어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정에서의 그렇게 성적이 좋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모나코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냥 뭐 일반승을 잡아가기에는 저도 조금 부담이 되고 햄무 정도로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마인츠하고 프랑크푸르트. 이 프랑크 쪽으로 충분히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마인츠 최근 3연패 중에다가 그다음에 볼프스 경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샬케 경기도 그렇고 득점조차도 못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혹시나 본인이 패턴충이다 하시는 분, 뭐 예전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가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 이게 풀풀뱅 하면 여기다가 본인이 뱅커를 찍는다고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자리에 뱅커를 찍는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자 지금 프랑크푸르트 어떻냐면은 리그에서 승승패 승승패 승승 패 승승 딱 이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일단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프랑크를 못 가겠죠. 그죠? 지금 딱 요렇습니다. 승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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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승 요러고 있어요. 자 근데 오케이. 아 프랑크가 너무 잘해. 프랑크가 너무 잘해. 예. 근데요. 자 보세요. 프랑크 잘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마인츠 최근 분위기와 프랑크의 최근 분위기를 따졌을 때 이거 프랑크푸르트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상적인 경기 흐름으로 간다라고 치면요. 나는 더 정배를 받아야 된다 봐요. 한 1.6대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프랑크푸르트의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배당이 높은 이유 첫 번째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프랑크가 쉽게 잡아내지 못한다. 아니면 두 번째 마인츠의 득점이 있다.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츠가 최근의 경기들에서 득점이 없긴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또 얘네 둘이가 상대 전적도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마인츠의 득점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건드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프라이부르크 오니온 이 경기는 조금 굉장히 또 특이했어요. 형님들이 느끼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경기입니다. 왜냐면 배당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뭐냐면 자 프라이부르크 올 시즌에 지금 깨진 거 보면요. 미넨, 돌문, 라이프치 딱 그냥 3강 세 팀한테만 깨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볐어요. 자 근데 우니온 베를린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죠. 아웃국한테도 비겼고 1.4배 홈에서 1.4배 받고 묻었죠. 그리고 레버쿠젠 원정 가가지고 5대0으로 지기도 했고요. 최근에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근데 이 양 팀의 맞대결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많이 앞섭니다. 상대 전적이. 그래서 야 잠시만. 아무리 최근 분위기가 그렇다 한들 야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는 우니온인데 이거를 아무리 원정길이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역배를 주는 게 맞나 싶거든요. 자 근데 그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일단 득점이 많은 거는 우니온이에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우니온 상대로 그렇게 득점 자체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통산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물론 이 최근 시즌 보더라도 프라이가 득점 한 경기도 있고 안 한 경기도 있고 뭐 되게 좀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집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 이 경기를 프라이가 정배를 받아서 이 경기를 잡아낸다 생각하면 이거 오버를 정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오버를 역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언더가 개정배예요. 나는 이게 뭐지? 아니 프라이한테 정배를 줬으면 프라이가 분명히 유리해가지고 이걸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이 둘의 맞대결에서 득점은 우니온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니온 베를린이 득점을 아예 못한다는 건가? 그러면은 뭔가 상대성도 다 깨지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자 우니온 베를린 최근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전으로 나오는 멤버들, 백업으로 나오는 멤버들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프라이부르크가 충분히 득점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도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상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도 득점의 가능성이 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승에다가 저는 오버 역배 한번 까보던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거는 같아요. 예. 프라이부르크가 워낙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그죠? 자, 헤이렌베인, 감비르, 러닝언, 시타르트, 그다음에 베노르트, 엑센, 고에드,
잠깐만요, 형들아. 어제 맨시티 마헨배당이 얼마였죠? 멤마. 어제 1.3대 아니었나? 1.34였네. 모르겠어요. 그냥 저기 뭐냐 페노르트가 올 시즌에 홈에서 뭐 그렇게까지 잘한다라고 나는 느껴지진 않는데. 어.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페노르트 있잖아요. 이거 그 기준점을 3.5를 줬잖아. 근데 페노르트가 올 시즌에 홈에서 이, 잠깐만. 올 시즌에 홈에서 3.5 기준 넘어간 경기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M1 경기 때 한 번 딱 4대 0으로 이긴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줬나 싶네.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는 이 경기 그냥 무나 햄무 쪽, 무나 햄무 쪽 그리고 이 경기는 그냥 오바. 그리고 이 경기는 무나 햄무 쪽. 저는 일단은 어제 약간 맨시티 약간 느낌 나가지고 요 무나 햄무 쪽 언더까지도 그리고 이 경기는 비테스 프렌에다가 오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솔직히 이 경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유벤투스하고 라치오. 이 경기 정말 어려운데 그 저기 뭐냐? 우리 어제 형들아 레레 조합을 주신 우리 곰팅이 형님 있죠? 우리 곰팅이 형님이 이 경기를 라치오 프렌을 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믿고 따르기로. 아시겠죠? 이 경기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따로 뭐 어떠한 코멘트를 언급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벤투스가 지금 현재 유벤투스가 홈에서 존나 잘하거든요. 진짜 이 새끼들 미친 수준이야. 이것들 유벤투스 지금 홈에서요. 최근에 뭐 그냥 인터밀란도 잡고 그죠? 엠폴리 뭐 볼로냐 그냥 다 잡고 있거든. 근데 이게 라치오가 어제도 형님들 그 약간 그런 경기에 있었잖아요. 결장자가 아무도 없을 때 못하는 팀. 결장자가 있을 때 잘하는 팀. 약간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보면요. 지는 경기를 거의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라치오 프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치오 프렌 가시고 요거 AC 밀란은 뭐 저는 당연히 AC 밀란 승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유벤투스가 이제 점점 선수들이 복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이제 전력 강화가 되고 점점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력이 복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해. 자, 헬라스하고 스페지아 요거는 진짜 개똥대 똥이죠, 그죠? 요 연마들 지금 몇 연패야? 9연패? 9연패 중이고 스페지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당장에 뭐 최근에 이긴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못 하고 있는데 요 경기는 그냥 뭐 무승부 쪽 보겠습니다. 무승부 쪽.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형님들. 요거 뭐냐면 하나 잘 들으세요. 로마가 홈에서 2배당 받았을 때요. 내가 들어온 확률을 한번 봤어요.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 무승부? 무승부.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곰팅 형님이 저기 살레르니 프렌 같거든요. 이것도 살레르니 프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가냐면 자, 아까 전에 내가 강조한 경기 뭐 있습니까?